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면허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좌에서 방사선 장애 방어를 담당하게 될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전문 강사 이재승입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방사선과 관련된 양과 단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챕터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자, 이론적인 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계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기존의 암기 방식을 조금 탈피를 해주시고, 자, 충분하게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뤄 보시고요. 자, 이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양함으로 인해서 자, 주어진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방사선의 일반적인 양과 단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방사능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암기하는 방식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자,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진도 나가는 것처럼 한번 이해를 기반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방사능에 대한 정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 자, 방사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자,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할을 하시고, 자, 방사의 개념을 우리는 방출한다라는 개념으로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능은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요. 요 방출에 대한 개념을 자, 어디에서 방출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이 될 것이고 자, 어떻게 방출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은 자, 붕괴를 이용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엇이 방출이 되냐면 자, 방사선이 방출이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능력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자,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이라고 방사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현상적 개념으로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성적 의미로 해석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능력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냐? 자, 기존의 어떤 방사성 물질을 뭐 질량 또는 최적, 어떤 형태 등으로 자, 우리가 능력을 구분하려고 보니까 뭐 상관적인 관계라든지 또는 뭐 비례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식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도입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양적인 개념과요. 자, 시간적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적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범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값이라서 결국에는 단위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양적인 개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라는 개념으로 쓰시고 자,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부분이 방사선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사선의 수 또는 뭐 방사선의 양.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방사선량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능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정의를 해보면 자, 제일 처음에 단위 시간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 정성적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붕괴라는 관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방출이라는 관점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붕괴된다라는 관점이 하나 나와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방출한다라는 관점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자, 붕괴의 관점에서는 선원이 변화되는 관점이니까 결국 변화되는 원자, 핵의 뭐 숫자 이런 개념이고요. 방출되는 관점에서는 방사선이기 때문에 자, 방사선의 숫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정의가 완성이 되고 이것은 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풀이된 정의값이라서 우리는 정량적인 자, 의미로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방사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현상적인 또는 양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다음에 외지 않으셔도 되니까 약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